수요일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유진투자증권의 이혜인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K-브랜드의 침투력, 패션 의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까지 이야기를 곁들여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이 되면서 경기 부진으로 소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연체율이 또 빠르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팬데믹 직후인 2020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데 패션 업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전반적인 소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재 주가 좀 보시게 되면 주가 차트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눠서 살펴보게 되면 우선 사치 소비재라고 불리는 뭐 구찌를 운영하는 캐링, 루이비통을 운영하는 뭐 LVMH, 뭐 룰루레몬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최근 YTD로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필수 소비재,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이런 회사들 주가는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소비 둔화 흐름에도 사실 저가 위주의 소비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의류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의류 소비 대비 데이터도 사실 크게 좋지 않습니다. 뭐 의류 소매 판매액도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소폭 상승은 하긴 했지만 한 2%대 그쳤고 재고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도매 재고가 작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역신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 이후에는 소매 재고액이 조금 빠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아웃퍼폼했던 해외 주식들 말씀을 드리면 뭐 갭이나 게스, 아베크롬비, 유니클로 최근 실적을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도 다 가이던스를 좋게 주었습니다. 왜 얘네만 좋냐? 왜 이 브랜드들만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는 저렴한 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브랜딩에 성공을 한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전반적으로 미국 소비가 조금 부진한 건 맞지만 그래서 전체 소비 금액도 줄어들었지만 그중에서도 좀 질이 나쁘지 않은 중고가 혹은 중저가 위주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요즘에 듀프 소비라고 듀플리케이션을 줄인 소비 트렌드가 미국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룰루레몬 레깅스가 너무 비싸서 못 입으니까 이거를 갭이나 올드네이비 혹은 아마존의 노브랜드로 좀 치환해서 입는 이런 소비 트렌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치 소비재는 소비가 둔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필수 소비재는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리브랜딩까지 더해져서 중저가 브랜드는 약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1월이 쇼핑 대목이잖아요. 이번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중국에 또 광군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글로벌 쇼핑 시즌에 이제 앞으로 좀 업황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작년에 뭐 광군제를 제외하고 블랙 프라이데이는 굉장히 이제 거래액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액이 기저가 이미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11월, 12월은 쇼핑 대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대선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약간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패션 업황에 투자하기에 좀 적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또 주가가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좀 주춤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또 우리가 패션 브랜드들 뭐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뭐 기대는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K뷰티가 중국 시장에서 한번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미국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K 패션 브랜드들도 지금 열심히 다른 나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 시장의 한계가 뚜렷해서 국내 의류만 받는 PER이 굉장히 낮거든요. 한 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신 과거에 이제 의류 브랜드들이 중국에 나가서 잘 성장했던 시기에 PER을 대입해 보면 20배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해외에서 일정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는 필라나 F&F 정도가 네. 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나 더 네이처링스 그리고 감성 코퍼레이션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해외에 진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매장도 조금씩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기대감으로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 기대감이 끝난 후에 실적으로 받쳐줘야 이게 정말로 뭐 F&F처럼 조단위 회사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출 초기 단계지만 이 회사가 실적을 잘 내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적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국내 인디 브랜드들이 해외 관광객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마르디나 마텐킴 네. 같은 브랜드들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사고 있던데 이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또 유통될 수도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필라가 전일에 이제 미국 사업을 중단한다고 공시를 네. 하기는 했는데 이거를 조금 상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중국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마리떼 프랑소와 마르디 메크르디, 마땡킴이라고 하는 정말 중화권 외국인 혹은 뭐 중동권 외국인 분들도 한국에 오셔가지고 되게 쟁여가는 맞아요. 아이템 혹은 브랜드라고 네. 해요. 그래서 한남동이나 이런 데 쇼룸 맞아요. 가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되게 줄 서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브랜드 3개의 중화권 유통권을 필라에서 획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마르디 맥크리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본토에서 매장 9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마땡킴이나 마리떼는 올해 4분기 혹은 내년에 이제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진출했을 때는 좀 빠른 반응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렇게 미국만 지갑이 얼어붙었던 게 아닙니다. 중국도 역시나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그래도 지금 또 전인대 상무위 일정도 진행 중인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경기 부양의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이 효과를 패션 업황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가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는 그게 이제 가게까지 가기에는 시차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중국 경기 부양안의 목적이 이제 처음에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정부 부채가 줄어들고 그 이후에 기업 경영난이 해소되고 또 그 이후에 개인 가게 소비가 조금 순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소비재 교체하는 이구 환신에는 네. 뭐 의류나 화장품이 딱 언급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뭔가 소비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저렴한 의류나 화장품에도 좀 그 수혜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경기가 좀 좋아지면 물론 고가의 제품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좀 저렴하고 그리고 좀 온라인에 노출도가 있는 회사들이 먼저 오르는 거기 먼저 좀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맞습니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또 중국이 최근에 뭐 미국이나 유럽연합과의 계속 갈등이 심화되면서 애국 소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상반기에 나이키 매장이 330개가 넘게 없어졌다고 하는데 애국 소비가 또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긴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제 애국 소비라는 트렌드가 코로나 기간을 굉장히 이게 도미넌트 했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인 분들도 해외여행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도 그렇고 중국에 이제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괜찮아지는 회사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룰루레몬일 거고요. 네. 룰루레몬은 최근 실적 보시면 중국에서만 매출 성장이 30%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크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타스포츠 산하의 아머스포츠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할 정도로 이게 중국인 분들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자사 브랜드 좋아하시지만 그럼에도 브랜드력이 있고 기능성이 좋다면 해외 브랜드라도 많이 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애국 소비가 있더라도 그래도 또 브랜드가 가치가 있다면 소비는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패션 관련주에서 탑픽을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뭐 OEM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뭐 일단 필라도 있고 F&F도 있고 여기를 담아볼까?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요?
우선은 필라가 중국에서 그래도 이제 로열티로 돈을 열심히 잘 벌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아마 미국 관련해서는 일회성 비용이 조금은 나올 수 있어서 단기적, 1, 2분기 안에는 조금 저는 매수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탑픽으로 최근에 뽑고 있는 게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확정되지 않은 이슈로 주가의 출렁임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중국 진출된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많은 노이즈가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본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 프리뷰 자료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전년 대비는 크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2분기 대비해서는 3분기 빠진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소비재는 계절성이 너무나도 뚜렷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 분기별 성장을 논하는 거는 외부 요소가 침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 요소라고 한다면 해외 매출이 있지만 네. 우리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7월에 중국 진출을 한 후에 아직까지 매장이 9개입니다. 네, 네. 7월에서 11월까지 8개 낸 거면은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기대감이 너무 MLB나 이제 FNF, 네. 죄송합니다. 필라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 그 잭시믹스는 자체 브랜드라는 점에서 인지도가 아직은 낮다. 네. 그래서 속도는 천천할 수 있지만 어쨌든 타 해외 진출한 브랜드 대비해서는 매장 출점이 잘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빅 리테일러와 함께 중국 전개를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추천하는 이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LB나 필라만큼의 빠른 또 이렇게 판매가 증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잭시믹스 또 브랜드가 탄탄하기 때문에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을 오늘 탑픽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또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 된다면 관세 공약이 있잖아요. 이게 이행되면 또 미국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최대 780억 달러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패션업은 우리가 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까요? 사실은 저희 아직 미국에는 수출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네. 업종은 사실 화장품이고요. 보편 관세라고 해서 이제 그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가 부과되면 저희한테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네. 사실 과거에 트럼프 이제 후보자가 당선이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저희가 중국이랑 미국이 사이가 안 좋으면서 반사수혜를 받은 영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보편 관세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에 좋은 수혜를 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유진투자증권 이혜니 연구원과 함께한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전략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중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